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일부 평소보다 수능 시험 때문에 1시간 늦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임종일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예상치에 부합한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과거와 같이 증시 안정 대책들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체질이나 이런 시장의 기대, 투자자들의 기대는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국민연금이 좀 얼마 좀 더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에서 증시 안정기금을 확대한다 등등등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다른 나라, 특히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이 이런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 체크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CPI 모습인데요. 미국 CPI가 10월 달에 2.6%, 헤드라인이 2.6%고 근원 CPI는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둘 다 이렇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 CPI의 이 그래프 추이를 좀 보시다 보면 계속 내려가다가 좀 주춤해지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CPI가 계속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뉴욕 시장이 국채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요 며칠 지수가 좀 떨어질 때 국채금리 또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컸던 것들을 감안할 때 한다면 결국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다시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오렌지 색깔은 코스피 차트고 밑에 있는 이 짙은 색깔의 감색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앞서 이제 고은별 앵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5만 600원까지 떨어져서 이제 5만 선, 그러니까 4만 선의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코스피 2.6% 하락하면서 2,41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400선 지지, 또 삼성전자 5만 원대 지지에 대한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게 눈에 띄실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면 실제 현재 코스피의 주가는 2,600선대 중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보다 적어도 한 200포인트 이상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유다. 결국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시장의 하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닥 찾기 작업이 더 길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금융주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인 반면에 우리 시장은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제일 밑에 이 감색이 이 짙은 색깔이 이제 KB고 오렌지 색깔이 신한지주고 하나금융지주 제일 밑에 있는 하늘색이고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이 초록 색깔 이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7일 이후에 대부분 우리 금융주들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거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환율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즉 하락하게 되면 금융주주들의 보통주 자본 비율 세트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융주들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대대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트1이라는 게 결국 이 순이익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외화 대출이 늘어나는 그 비중이 좀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 가중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세트1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주주들이 약속했던 주주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금융주주사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이 환율이 참 여러 가지로 단순히 국내 이런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이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주가에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연일 쇼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새벽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와 S&P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건 주요 경제 지표인 CPI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발표되는 PPI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까지 같이 점검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빅테크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의 하락세를 이틀 정도 이어오던 테슬라가 이날장에서는 0.5%대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1%대 낙폭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5만 원 초반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에 나왔던 만큼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 같이 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엔비디아 쪽에서만 1%대 낙폭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약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간밤 새벽 기준으로 공화당에서 확실히 과반수 이상의 이 자리를 가져오면서 레드 수입이 현실화가 됐고요.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트럼프 트레이드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어주는 소식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냈는데요. 9만 3천 달러 선까지 돌파하면서 어제 이 시각 기준으로 8만 8천 달러 정도였는데 간밤 사이에 또 5천 달러나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미국 증시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부진하기만 한 걸까요? 지금까지는 좀 문제를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밸류업이라던가 금투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크게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보편 관세가 추가적으로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20년 동안 이 대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 18%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의 당선 이후 해당 부분에서의 부담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는 치스법이나 IRA와 같은 이미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받아오고 있던 보조금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생긴 부분도 투심에는 약화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수급 면에서는 상당한 부진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장중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올라갔는데 간밤 달러 인덱스가 0.4% 추가 상승한 만큼 오늘 장에서도 환율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인들의 셀코리아, 엑소더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 안에서의 부족한 수급 현상도 지수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1,400원을 돌파했던 시기는 사실 몇 차례 없었습니다. IMF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충격 때 1,400원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서 고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해서 옥죄어 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비롯한 반도체 리스크도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답은 우리가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렸을 때 결론적으로 집중해야 될 주요의 인물 지금은 딱 한 사람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사업 구상안들 그리고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머스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이 주어질 텐데 머스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 자율주행부터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위성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과 뉴럴링크 등 여러 가지 산업을 걸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론 머스크 순환매처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한가에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1시간 늦게 개장이 되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지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딥페이크 등 프라이버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하기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KC에서 공동 개발에 상용화한 양자 암호원 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주목받는 관련 프라이버시 문제들,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1월 14일 목요일 이슈 레이더부터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박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 양자 암호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쉽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 쪽은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KCS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공동 개발하면서 상용화한 양자 암호 원칩이 국가정보원 암호 모듈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양자 암호 원칩 개발된 양자 암호 원칩은 양자 난수 생성기 칩과 그리고 암호 통신 기능 칩 이 두 개의 칩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이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등 이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 또 초경량의 저전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장원 보안 수준 2등급으로 암호 모듈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양자 암호 칩이라고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술력 또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또 이제 중국과 지속적으로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에 관련된 관련된 분야에 미국 자본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이제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이제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승인을 하게 되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일단 규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패권 경쟁에 따른 양자 쪽의 어떤 그런 수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IBM이 지난 2023년 1121 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또 연구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전력이 있고요. 중국도 72 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세계 최대 양자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2018년부터 6년간 19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2027년까지 10억 유로,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투자할 예정이고요. 일본도 이화학 연구소와 그리고 후지츠가 지난해 64 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전력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과거 트럼프 정권에서 임기 기간에 한 2018년 12월 정도였죠. 양자 정보 과학 연구개발 촉진에 5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기 2기 때도 양자 연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섹터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1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양자 보안 쪽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양자 얘기를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테마로도 좀 가끔 시장이 좀 움직이기도 있고요. 아직은 좀 낯설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한번 이 양자 암호 관련돼서는 좀 정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우선 국내 국가정보원의 기술 획득을 받은 기술 개발 중인 2가지 종목, SK텔레콤과 KCS가 있을 것 같은데요. KCS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보게 된다면 12%가량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만 SK텔레콤과 함께 양자암호와 같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 1%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넷은 국내 최초로 장비 부분에서 보안 인증서를 획득받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전일은 한 1%가량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지수단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5G 관련 기업이기도 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주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6%가량의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결합에 대한 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크게 반응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산, 금융과 같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양자 암호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자 암호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만 보게 된다면 아직 시장에서 낯선 걸까요? 거래량이 막 많이 실린 기업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폭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의 시장이 점점 더 개화되고 변화함에 따라 필수 불가결적으로 암호 시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호 관련 기업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안주들 가운데 우리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박정 전문가님 오늘 이 양자 암호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KCS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CS. 네, 이번에 예. 이제 SK텔레콤과 같이 이 양자 암호 원칩을 이제 개발한 업체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 및 시스템 통합 전문 업체입니다. 뭐 주요 사업이 이제 NSK 시스템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 그리고 도로 인프라 사업에서는 이제 버스 도착 정보 안내 기능을 만들고 있고 또 키오스크 단말 사업에서는 티켓 발매기, 무인 민원 발급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주유소 셀프 주유기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 칩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칩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데 이제 실려가지고 그 로봇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암호화, 복호화를 하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센서, 이제 소방이나 조명 설비 이런 이제 센서 측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이제 수집을 하면서 양자 암호 장비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AI 통합 관제 센터로 보내고
보안 서버에서 암호화한 영상 데이터를 또 복호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양자 암호 장비 쪽으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S는 뭐 이제 자산 규모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이지만 작은 반면에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만 이번에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일 조금 이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섹터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한 전력이 있거든요. 이때가 10월 22일 정도였는데 이때도 상승이 나왔던 시기들보다 거래량이 적게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고 재차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했던 시기보다 거래량이 적게 실리면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부터 대략 한 6,450원, 6,4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7,500원, 좀 많게는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갈 수 있는 여력은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KCS 오늘 박정희 전문가가 가져오셨고 곽우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오늘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참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실 양자암호 쪽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것처럼 보통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들을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거진 다 전거래일에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거진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방어적인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딱 가지고 오신 이슈가 SK텔레콤과 KCS가 같이 함께 공동 개발했다고 그 양자암호 관련해서 공동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SK텔레콤 한번 볼까?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주이자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랬죠. 네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어제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고 최근 이제 증시에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도 유지해주고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리밸런싱이 또 12월 달에 단행하거든요. 통신 종목들이 기존에 그때 빠졌었잖아요. 다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월 달 이제 돌아오는 리밸런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충분히. 때문에 예, SK텔레콤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뭐 워낙 이슈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SK텔레콤이 이제 KCS와 같이 함께 이제 그 양자 암호 원칩을 공동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했고요. 사실 그 이 이슈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네, 이슈이긴 네. 합니다. SK텔레콤 쪽에서도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제품 출시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6월 달부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그 대표 기업들의 연합체인 퀀텀 얼라이언스, 일명 엑스퀀텀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확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에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양자암호 연합체잖아요. KCS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도 우리로라든지 엑스게이트, 노키아, IDQ 코리아, SOS랩 이런 이제 기업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런 통신 관련 종목들도 관련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암호 쪽 물론 이제 테마잖아요. 요즘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마에 대해서도 약간 좀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테마 장세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장세일수록 이런 방어 종목들 또 이렇게 테마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함께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SK텔레콤 이제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보시면 사실 이런 통신 종목들이 방어주로서 매력이 있는 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예. 6.27% 정도 됩니다. 최근엔 또 KT가 자사주 소각까지 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긴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거진 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 또 주주환원 정책에 또 수혜를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SK텔레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깬 적이 없더라고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주가가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한 지금 같은 장세도 빠지지 않잖아요. 굉장히 견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해지성으로라도 이런 통신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저는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건 분명하고 또 SK텔레콤은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양자암호나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통신주 원래 이제 클래식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시면 또 이게 AI 쪽이랑 또 해서 뭔가 SK텔레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A-라고 하는 그런 이 개인 비서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내놓고 했고 어쨌든 통신주들이 과거의 통신주들은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지금 이제 딱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양자암호 관련해서 KCS 그다음에 SK텔레콤 두 회사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발탁한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7월 2026년 다른 회사들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 현대차그룹 자회사의 로봇계 스팟이 트럼프 경호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로봇주들 최근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하여간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가 좀 이제 확 떴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트럼프 2기 정부의 이제 뭐 전면에 이렇게 나서면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 뭐 정부 효율부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군요. 하여간 수장에 좀 발탁됐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하여간 머스크가 화제는 화제입니다. 테슬라 주가 얼마 전까지 엊그제까지죠. 뭐 며칠 사이에 40%나 급등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머스크가 얘기 나오면서 또 나오는 분야가 우주항공하고 로봇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마침 곽유정 전문가서 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를 이제 이슈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내용도 좀 들어있죠? 네, 일단은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완전자율주행 FSD 뭐 그 정도.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그렇죠. 같이 함께 볼 옵티머스라고 수 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이제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 스튜디오에 온 관객들 상대로 안주를 준다거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음료를 준다거나 하면서 서빙을 하는 그런 액션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향이자 그렇죠. 테슬라 향 수혜를 예.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업종 섹터를 엮이는 것 같고 특히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참 재밌는 게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금 발탁이 됐잖아요. 효율부죠. 효율부. 그런데 이게 영어로 봤을 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가지고 이게 약자만 따면 도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약자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도지 코인 예. 밈이랑 같이 함께 엮여서 도지를 정말 머스크는 좋아하는구나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그렇죠. 지금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관련 또 테마로 억눌려 있었던 지금 섹터들 사이에서 계속 테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특히 정거래 같은 경우 수급이 아예 지금 공백인 그런 상태에서 로봇 관련 종목이 이렇게 순환매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순환매가 낙폭 이후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2, 3일 정도는 계속 좀 롤링이 나오니까 그렇죠. 같이 함께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워낙 억눌려 있었던 섹터니까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한번 크게 맞아요. 부각이 되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사실 보면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번 이제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그래도 주가가 좀 부양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 이런 이제 이슈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을 경호한 로봇계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기였다, 사족 보행 로봇기였다라는 네.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또 시장에서 계속 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부각이 충분히 될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자막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쪽으로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인수를 한 맞아요. 그런 이제 로봇 기업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4종 로봇 그런 이제 로봇들이 어디에 많이 이제 수행이 되냐면 대테러 작전이라든지 그쵸. 전장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식을 하시고 계실 텐데. 뭐 정찰 같은 거 이미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쓰임새가 생각보다 이제 경호로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경호로도 쓰인다든지 내지는 산업 현장에서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감시라든지 정찰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으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와 이런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함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로봇 관련 종목들 그동안 잊고 있었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돌아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관련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종합 정리 한번 감안해 보죠. 골뱅 앵커. 네,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일부 로봇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훈풍이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까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휴림 로봇은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지 최근 추세 자체는 괜찮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10%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4,200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맥은요, 3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한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일에도 8%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RS 오토메이션은 모션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죠.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 미국에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관련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는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곽 파트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 전 고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의 조정폭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로봇 관련 기업들 그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의 모멘텀이 받쳐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사실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항상 이렇게 테마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실체가 있느냐, 또 실체가 있다면 실제 실적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떠냐인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는데 로봇 관련주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파트너님, 네. 오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저는 단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휴보라는 또 그렇죠. 대표적인 또 휴머노이드 맞습니다. 로봇을 만든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한국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저출산 심하잖아요. 네. 앞으로 한국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보다도 훨씬 더 적어질 거고 지금 이제 지구촌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구촌 인구보다 더 이제 많은 100억 정도의 그런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네. 대당 가격 역시도 예측을 했더라고요.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예측을 그렇더라고요.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제일 사실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은 조선 쪽에서도 이런 이제 로봇에 네.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뭐 선박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유해 물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곳에서 이런 로봇이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고 네. 또 그에 따른 니즈도 있는 상태에다가 삼성까지도 역시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작년에 14.99% 정도 사들이는 상태에서 콜옵션도 같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까지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지분이 한 59.94%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계열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게요. 나왔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휴보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을 완성을 한 상황이고요. 네. 지난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유독 그런 그 화학물질이 많은 반도체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네.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이런 이제 휴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 양팔 로봇을 또 이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 있고 손 이런 이제 머리 쪽은 사람의 형태를 띤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삼성 쪽에서 여러 대를 지금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마지막으로 네. 한번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했다라는 관련 소식이 지난 10월 달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공정에서도 이런 이제 로봇 도입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대수를 구매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사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약간 지금 추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렌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또 받은 상황이고 지금처럼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계속해서 반등의 조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작년 이제 2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간 이후에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제가 추세 라인을 한번 작도를 해봤을 때 지금 이중바닥형 패턴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2만 7,300원에서 전거래 종가 마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선을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그래도 근래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까지도 같이 점쳐지면서 관련 이제 이슈몰이와 함께 수급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단기 관점으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수급 들어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면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트럼프가 그때 로봇 택시 그거 행사 때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서빙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해석을 했던 그 칼럼을 해서 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어떤 낯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더군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영화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집사 역할도 하고 뭐 물건도 들어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공포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에 대한 존재감을 별로 안 느끼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로봇 휴머노이드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대중화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 즉 이 로봇이 정말 이제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좀 한 부분이 된다. 이게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대중화되고 녹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장은 아니지만 이 시기가 금방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찬욱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노뎁이라는 CCTV 전문 회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로봇이랑 관계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디오 매니지먼트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 AI 보안 솔루션 개발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인식 기술이 상당히 조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현재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적 사물을 인식하는 자사만의 영상 인식 AI 기술인 IOD와 그리고 IDL을 통해서 이 실시간 다채널 영상 데이터 처리 솔루션과 이 스마트 CCT와 같은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현재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면은 이게 로봇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인공지능 영상 보안 솔루션이 상당히 좀 이게 기술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이노코덱이라는 기술을 이제 공급을 했었고요. 또 이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이 AI CCTV가 탑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 쉴더스 AI 순찰 로봇에 이 AI CCTV가 탑재가 되었고, 또 이번에 이제 로봇계 스팟이라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상당히 핫하죠. 이 로봇계에 또 AI CCTV가 탑재가 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CCTV 영상 기술이 다양한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가 돼서 보안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상장된 지가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해서 이제 고평가가 아닌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매년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667억이었는데 지난 2023년에는 840억 정도 규모까지 매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의 측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주가의 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매매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나가 이노뎁인데 한 회사는 하드웨어고 한 회사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포트에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HMM을 다룬 KB증권의 보고서인데요. HMM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체로 4분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게 증권가 시각인데, KB증권에서는 3분기는 3분기고 4분기는 4분기다고 제목에 적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조 4,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20% 넘게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00% 넘게 상승, 그리고 KB증권의 컨센서스도 훨씬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유가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3분기 비용으로 반영됐기 때문이었던 게 주요했는데, 이것이 4분기 눈높이를 높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투자 의견 달지 않았고 목표 주가도 달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3분기 영업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해상 운임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인 CCFI를 나타낸 차트를 보면요. 지난 3분기 2,04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28%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이 시황이 946포인트에 그쳤었거든요. 지난 3분기에는 홍해 사태로 인해서 선박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10월 미국 동부 항만의 파업 우려 때문에 화주들이 3분기
4분기에 집중적으로 화물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급유 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HMM의 3분기 연료비는 3,3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20%나 적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하락한 부분이 비용에 조금 빠르게 예상보다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4분기의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게 KB증권의 결론인데요. 4분기 CCFI 시황을 확인해보면 1,44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4분기가 다 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업황이 확실히 꺾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1,440포인트면 지난해 4분기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지만 전분기에서는 30%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3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4분기 시황이 경색될 것 같습니다. 3분기 후 실적이 4분기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 낸 보고서고요. 삼성전자에 관해 다뤘네요. 수많은 의구심,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한 주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는데 주가 회복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바로 D램의 코어 경쟁력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HBM4가 탑재될 루빈의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도 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표 주가는 9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많이 내렸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점이 있었을 때마다 까만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직전 다운사이클, 메모리 다운사이클이었던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비교해서는 주가가 4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시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LPDDR4 시장에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증설에 나서면서 점유율이 하락할 거라는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먹거리인 HBM 쪽에서는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에 밀리고 있고 DDR4 기존 먹거리 시장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 밀릴 거라는 우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소비자 기기의 수요 자체가 부진하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 전체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내년 2025년은 체질 개선의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DDR4 중심의 체질을 HBM3E 쪽으로 가져오고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루빈의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체질 개선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데에 아주 강한 오조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존의 LPDDR4 설비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HBM3E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D램의 체질 개선과 또 새로운 먹거리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2,400포인트까지 추가 조정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지지 구간까지 밀린 만큼 당분간 바닥 구간 확인 하고 이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한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 업종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4차 산업 테마입니다. 중간중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도 움직임이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켜볼만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현재 잠시 상승 피로감에 쉬어가는 구간일 뿐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테마인 4차 산업 관련주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쪽 조정과 함께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2차 전지 쪽으로도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제도 급등 움직임 나온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그룹사이면서 창업투자사로 스페이스X에 과거에 투자했던 이력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상승 초기 종목인 만큼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6,200원 부근부터 진입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시 50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수능 때문에 1시간 늦춰서 10시에 이제 개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약 1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지 미리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고은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수범 앵커 오늘 탑3 어떤 거 짚으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강달러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여기에다 비트코인까지 93,000달러를 좀 돌파하면서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뭐 어제는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국내 관련 종목들이 뭐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다들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형성되면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웹도덕 현상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선물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현물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출렁임이 좀 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좀 어제도 좀 새로운 52주 신저가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 이제 투심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웹도덕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뭐 살생부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로지텍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주니퍼 네트워크스라든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코닉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거의 제조를 중국 쪽이 많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좀 높은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환 대표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부분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체크 포인트 3가지 어떤 걸로 꼽으셨을까요? 네, 엔터주의 급등세입니다. 네. BTS의 완전체 결합, 이제 한두 명씩 군대 제대를 하고 있죠. 역시 그냥 깔끔하게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슈가 씨도 그냥 현역을 갔으면 그런 사태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현역을 갔으면 퇴근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다 현역 갔으면 됐는데 결국 거기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화환도 보내고, 근데 그 또 화환이 뭐 BTS의 아미가 아니라 뭐 다른 세력이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하여튼 분명히 말하는데 아이돌들은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인성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어느 곳에서 터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변수라는 거. 어쨌든 그거를 잘 덮는다면은 뭐 완전체의 복귀에 조금 시장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 같고, 뭐 블랙핑크는 그런 건 없었고요. 블랙핑크는 이제 단지 이제 개인 간의 계약, 단체 계약을 못했다는 것인데 완전체로 내년에 복귀를 한다고 하니 YG에게는 굉장히 천군만마 같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블랙핑크 수준으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조금 더 새싹을 키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조금 더 활약을 해준다면 베이비몬스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복귀와 베이비몬스터의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BTS 얘기도 했지만 하이브는 아직 조금 안팎으로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YG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셀리드입니다. 굉장히 뒤늦은 이슈. 코로나 이 관련주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 이걸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K 백신을 하고 있는 업체가 셀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그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4,000명에 대한 투여 완료를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사실 투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선진국들은 백신 맞아서 다 환자가 나버렸으니까 백신 맞힐 임상 환자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열악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또 인프라가 부족해서 임상 시험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상 시험 대상자 4,000명 투여 완료를 했다는 소식에 일단 깜짝 상한가를 갔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저렇게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창투사의 주가가 무더기에 급등한 이 현상입니다. 갑자기 왜 창업 투자사, 엔젤 투자사들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가 알고 봤더니 결국엔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뭐 보유를 했다는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결국 스페이스X 관련주로 급등을 한 겁니다. 네. 항공, 우주, 기자재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관련주를 찾았겠죠, 시장에서. 그랬더니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라든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걸려서 굉장히 큰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역시나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 전부 여기 관련된 부분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그러게요. 백신 얘기 참 코로나 백신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다음에 창투사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도 또 머스크의 또 그림자가 또 이렇게 드리워지는 스페이스X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네, 오늘 두 분 탑3 각각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제 동시효과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조금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네요. 현재 9시 56분 딱 됐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동시효과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11월 14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피로감이 매물로 나왔고요. 이와 함께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4% 이상 빠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5%가량 빠지면서 2,413포인트 선, 코스닥도 어제 690선을 내어줬었는데 오늘도 0.13%가량 내리면서 688포인트에서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무역에 대한 부담감 등이 우리 시장에는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빠지면서 지금 딱 5만 원대에 걸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과연 오늘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느냐 아니면 5만 원을 수성하면서 버텨주느냐 그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방향성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2%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안 좋았고요.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함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함께 ESS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SS 사업부가 생겨난 뒤에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증시에서 리비안이 또 폭등을 하기도 했었죠.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1.7%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현대차도 0.3%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지금 지수단의 하락은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더 크게 낙폭을 보이는 것이지 지수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아 역시나 0.6% 상승 출발, KB금융은 무려 1.8%. 최근에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있고요. 네이버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오늘도 0.9%, 1%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면서 18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코스닥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요, 보합권 혹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0.3% 상승 출발, 리가켄바이오도 0.3%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8%까지도 하락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휴젤이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2차전지 엔캠도 강보합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계의 HP, SP 같은 경우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이고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마켓 스탠바이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시과 상황은 좀 왔다 갔다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가 2,400선, 그러니까 400선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300선대로 이제 혹시 찍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테스트 작업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떴는데 0.5% 상승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혹시 또 좀 장 초반에 좀 하락하면서 2003자 또 보나 해가지고 좀 깜짝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코스닥도 0.8% 가까이 좀 오르면서 일단 695, 700선 다시 회복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출발 상황 사실 물론 요즘 시장은 장 초반 상황 가지고 그 장 끝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워낙에 볼 수가 없는 정말 변동성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게 이릅니다만 오늘이 이를테면 좀 반등의 시작점이 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두 분 개장 상황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오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개장 상황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되죠.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현재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에는 오늘까지 5거래일째 약세가 조금 집계가 됐었는데 현재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0.61%가량 오르면서 2,430선 회복해 주는데 성공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강한 반등 나오면서 656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깊게 눌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400원 계속 웃돌면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살짝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가 조금 집계가 됐었는데 삼성전자 그래도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5만 원이 무너지냐 그 기로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발 매수 소폭이나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9%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개장하고 나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회사에서 또 SSD 랜드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용량이 현존하는 최고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또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조금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0.8%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리비안의 강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시장에서의 거론들 역시나 2차 전지 기업 그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에는 긍정적인 영향력 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폭 쉬어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권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전반적인 상승력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6%, KB금융이 오늘 0.3%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7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91,300원대 출발을 알렸고요. 셀트리온 16만 6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도 1%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요. 네이버만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11위권부터 16위권 보게 된다면요. 지금 16위권까지도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1% 이상, 포스코홀딩스도 0.8%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만 소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LG와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16위부터 20위권 살펴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권 보게 된다면요. 고려아연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의 반발 매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들 오늘 흐름 그래도 유지한 채 가져갑니다. 1% 이상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제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가량, 리가켄바이오도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에서 2%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오늘 의료 미용기기 특히나 클래시스가 동시효과 상황 속에 2%가량 빠진 채 출발 예고했었는데 오히려 2% 이상의 상승 탄력, 휴젤도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금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중심으로는 반등 탄력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HBSB 0.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청당제약도는 1%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도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펩트론 치매 관련 치료제죠. 4%가량의 강세, 파마 리서치,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노고업 같은 경우는 1% 이상 빠지면서 추세적인 이탈을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펄어비스가 오늘 1.8%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의 흐름이 최근 괜찮았었는데요. 제어의 페인터가 무려 7%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포함해서 제어의 페인터, SM과 같은 엔터 관련된 기업들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어의 엔터의 탄력 눈에 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 대략 여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많았던 날을 최근 들어 참 언제 봤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2차 전지들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발 상황에 대한 부분들 두 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박성원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좀 매도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매수하는 쪽은 좀 개인이랑 이제 기관적인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 물량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옵션 만기일에 맞는 아침 수급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소위 특이 동향은 없다. 아직까지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침부터 지금 주가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장중의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더 크게를 키워 나간다면 종목들이 반등을 줬던 부분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일봉상 다시 한번 더 좀 망치형이라 하죠. 음봉 망치형의 일봉이 또 만져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혹시나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현금 좀 들고 계시고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좀 기분 좋게 2차 전지 쪽이 좀 아무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최근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을 좀 보여줬던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아침에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일까지도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녁 뉴스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다음 날 되면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나 좋다 하면은 그때가 이제 피크아웃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거의 저녁 뉴스가 도배가 될 듯이 삼성전자 심각하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만 너무 많이 지금 현재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뭐 일본이나 중국은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좀 그래도 조정을 주더라도 깊은 조정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 하면서 뭐 그런 뉴스가 이제 좀 강했습니다. 상당히 어필을 좀 강하게 하는 흐름이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내 증시가 또 바로 반등을 주는 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아무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정말 좀 저도 바랍니다. 오늘 좀 정말 이제는 좀 그만 좀 내려가고 이제는 좀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수급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이끌어주길 좀 기대하고 좀 연기금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기금이 원래 국내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6%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4%까지 줄인다고 했었어. 2% 정도 줄인다 했는데 연기금은 워낙 그 자금이 크다 보니까 2%만 줄여도 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지고 내려갈 때마다 방어 역할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었거든요.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꺾어버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못하게끔 심리를 붙잡아두는 역할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연기금 자금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연기금들이 국내 증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특별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내려온 부분이지 자산 가치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내용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좀 더 패시브 자금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해서 국내 증시를 좀 방어를 좀 해주는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시장의 움직임들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역시 뭐 수급 관련된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좀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에 100포인트 빠지는 폭풍우 같은 폭락장이 오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언어적 수사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거나 설마 그렇게까지 빠지겠어?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많죠. 근데 거의 100포인트 빠졌죠. 지금 왜냐면 이게 데일리로 나와서 말하는데 그냥 감으로 던져가지고 크리티컬한 타격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80% 이상의 확률의 폭락 차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코스피 차트랑 삼성전자 차트 보세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죠,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는 99년부터 25년의 역사 동안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IT 버블 이후에 2008년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2011년에 9.11 쌍둥이 빌딩 테러, 그때도 10년 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월봉으로 따지면 120개월 선 정도 되겠죠.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 깨지고 있죠. 10년 선이. 25년 역사에 처음이에요. 삼전 역사에. 그럼 이걸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거래일수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연도 연봉 확정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거래 일수가 얼마 남았냐. 한 달가량밖에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저게 10년 선을 깨트리고 연봉이 마무리된다. 25년 만에 최초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 삼전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시경제의 문제가 발생된 거죠. 아니면 천재지변, 맞죠? 코로나, 9.11 테러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해요, 삼전이. 그리고 서브프라임. 그때도 10년 선을 깨트리지 않았는데 이걸 10년 선을 깨트린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죠. 예를 들어서 만두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 만두집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기가 안 좋거나 태풍이 와서 만두 가게가 부서지거나. 근데 그건 만두 가게 태풍이 온 거는 복구를 하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이에요. 만두는 맛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만두 가게가 안 되면 그건 뭐예요? 만두 자체가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몇 개만 말해볼까요? 롯데케미칼,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NC소프트. 보세요. 그게 10년 선을 깨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10년 선을 깼다는 거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경기의 변동이나 뭐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던 10년 선을 깼다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다는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연봉에서 10년 선을 깨트리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내년도에도 10년 선 아래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당분간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큰 타격이다.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폭락 차트 얘기 드린 것도 파동 중첩의 원리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이 코스피가 전부 다 20개월, 20선 아래 5선이 전부 쌍봉이었어요. 그건 폭락의 차트의 그 확률이 3배, 4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인가요? 지금 거기 테스트를 가게 되겠죠, 이제. 그 무슨 엔캐리 트레이드니 뭔지 몰라요. 뭐 4개, 5가지 막 얘기를 됐잖아요. 그 테스트를 가게 되겠죠. 2024년 8월 5일이죠. 2386.96 여기 테스트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아의 방주나 이런 거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영화 아마겟돈을 따지면은 제가 아마겟돈이 날아오는 시간과 운석의 크기와 그 스피드까지 다 알려드렸고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 했다면 살아남으셨을 겁니다. 예, 아마겟돈 얘기까지 나와서 좀 더 무겁죠? 그래서 좀 그나마 밝은 얘기 좀 하나 우리 신유한테 추가 하나 질문드리는 게 엔터주 앞에서도 탑5에 얘기를 하셨는데 JYP가 굉장히 좋네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이게 계속 실적이 이제 반등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네, 저번에 엔터주 얘기 드렸죠. 엔터주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를 저점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더 따져봐야겠지만 성공의 확률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서 설명드릴 때 엔터가 나왔어요. 왜요?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예.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라 차가울 그렇죠. 때 사면은 그만큼 확률이 올라간다는 그 의미에서 엔터주를 설명드렸죠. 자, JYP가 어떤 사례로 그때 설명드렸죠? 2023년도 7월 달에. 아까 얘기하신 게 그 요즘에는 더 강해져요. 왜냐면 엔터주가 강할 때는 유튜브에 박진영 씨도 나오고요. 엔터 관련 어떤 그 미는 전문가 다 나와요. 모든 맞아요. 증권 유튜브 채널 20개, 30개를 돌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과열된 움직임이 나오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과열권에 접어든 게 2018년 이후에 처음이고 2008년에 상장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무려 26년 동안 JYP가 70 이상 과열권에 접어든 해는 딱 3해밖에 없습니다. 3해. 3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36, 45로 갔는데 이 정도로 내려간 적이 언젠지 아세요? 마지막이? 2011년입니다. 11년. 오래됐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똑같잖아요. 9.11 테러,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이거 지났어요. 코로나,
다 있었는데 그때도 안 간 차가운 지점에 가 있다는 거죠, JYP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그거죠. 완전 진바닥을 찾으려면 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실적도 따져봐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선제 조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침체권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뜨거울 때 사는 거에 비해서 성공 확률은 3, 4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네. 이수페타시스, JYP, NC소프트 전부 다 뜨거울 때, 더군다나 요즘 추세로는 유튜브가 더욱더 그게 부채질을 더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사면은 성공 확률이 2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패 확률이 4, 5배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리듬을 반대로 타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역발상이죠. 알겠습니다. 엔터주 오늘 마침 또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도 좀 급등하길래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더 여쭤봤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섹터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20여 분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프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양자 기술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2기 때 양자 컴퓨팅을 육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이언큐가 돌연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양자 기술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슈레이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 오늘도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대한 대화를 트럼프가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 아까 펄어비스의 강세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지스타가 개막을 했죠. 이로 인해서 오늘 20주년인 이번에 또 여러 대작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좀 게임주들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여야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과 같은 이 법안 처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에서 제도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지금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기분 좋은 장인데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지수 단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됐을 때요. 외국인은요. 1,300억 원가량 오늘도 매도하는 부분은 아쉬운데요. 기관이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잡혔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지금 매수와 매도의 그 기조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외국인 13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이 2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범양, 권영, 남광토건, 일성건설과 같이 준소형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테마성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업들인데요. 범양, 권영이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삼부토건도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변동성에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 기업 SD바이오센서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앞단에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뒤쪽에 SK네트워크스가 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 아센디오가 8%가량의 오름세, 메탈랩스도 8%가량의 상승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게 된다면요. 이화공영이 28%가량의 강세에 나타나면서 역시나 재건 관련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우리로가 2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셀리드도 17%가량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요. KCS와 같이 이 양자암호 관련된 기대감 속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노브랜드가 1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그 시세 역시나 이어가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14%가량의 상승, 아주 IB투자도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면서 역시나 오늘도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연동돼서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로 인해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변동성이 강한 종목군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박수범 대표, 종목들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실적 또한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이버가 시장 하락 대비해서 주가 계속 상승 분위기를 계속 연출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얘기했던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들이 주가가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왜? 3분기부터 그냥 카카오가 지금 현재 실적 변화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라든 카카오페이도 실적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분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 상승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2%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현재 2%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국민은행 쪽에서 최근에 뭐 가계대출을 좀 쪼이는 분위기였는데 국민은행에서도 가계대출을 좀 확대하는 푸는 분위기가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 관련 종목들은 일단 단기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 KB금융도 괜찮고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다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워낙 지금 높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프레드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대 마진이 지금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가계대출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분명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식의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더 우리가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가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지금 현재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건전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융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지금 4연속으로 크게 지금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5만 원 밑으로는 도저히 지금 못 내려가겠다 하면서 일단 지금 장벽을 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제 수렴을 하면서 변곡점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등을 준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내려가는 걸 당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수급이 삼성전자로 몰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고자 하는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신일섭 위원도 오늘 시간이 평소에 조금 적습니다. 감안하시고요. 네, 일단 그 불타기를 하실 분들은 그 전력기기 3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LS 일렉트릭은 이미 가격권에서 빠져나와서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3등주예요.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근데 제 선호도는 아니고요. 이미 가격권에 접어든 걸 하는 건. 어쨌든 불타기 하실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고 저는 정석대로 조선우주 조우를 갑니다. 외계인과의 조우. 그래서 HD그룹 3개 중에 하나 하라고 했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중에 하나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기술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다이나믹한 걸 원하시는 분은 하는데
삼성중공업하고 지금 하나오션의 문제는 뭐냐면 연봉에서 20년 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선주는 옛날에 2005년, 6년 이후에 20년 선까지 깨진 거예요.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났다가 밑에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어저께 살 방법까지 알려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장에서 1차 전지가 쓰인 이 비츠로셀 보라고 했는데 비츠로셀이 또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미 방산에서 옮겨 탔으면은 또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바깥쪽으로 가는 방법 얘기 드렸잖아요. KTN이나 SK텔레콤이나 코웨이 같이 그냥 거북이 등껍질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영화 300처럼 화살 날라올 때 그냥 방패 들고 웅크리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제 조금 더 뭐 저점을 잡을 요소를 여러 가지를 병합을 해서 결과를 내겠지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붙인 거죠. 붙여갖고 엔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엔조우라고 할게요. 근데 엔터가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저긴 안 됐는데 선제 조건은 저기가 됐어요. 세팅이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JYP는 지금 이 수준, RSI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201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SM도 그렇고 지금 저렇게 침체권에 떨어진 게 SM이 이렇게 떨어진 게 2020년 이후에 4년 만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른 거 YG나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YG까지만 볼게요. YG엔터도 마찬가지예요. YG엔터도 지금 이 수준으로 떨어진 게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1년에서 적게는 4, 5년까지 만에 나타나는 침체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권이 무조건 신규 매수의 자리란 게 아니라 선결 조건이란 거죠. 저렇게 침체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기술적인 모습도 제가 원하는 밑에서 뭐 쌍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중기 이동평균에서 이상해서 나타나고 중기 차트 이상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터지는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또 우리나라 가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야 블랙핑크 이번에 내 취임식 때 초대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나오면은 엔조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달아주셨는데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시장이 뭐 기분 좋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단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좀 장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자.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의 한번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매매가 아닌 좀 더 지켜보는 매매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실적과 펀더멘탈은 도지나 줘버린 장세, 테마만이 살 길. 이게 우리나라 장의 현실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펀더멘탈이 좋아도 그걸 미리 알고 대기를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더 열받으시는 거죠. 실력이 좋고 실적도 잘 내는데 대접을 못 받으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에 적응을 하시면서 지금은 테마만이 판치는 세상이다.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의 스케줄, 입, 그리고 행동 이런 거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테마 가운데서도 실적과 펀더멘탈이 받쳐주면 더 상승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10시 33분이죠. 코스피 0.5%, 2,430 조금 안 되고요. 코스닥 다시 700선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698, 1.2% 상승.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서용원 차장님 연결돼 있고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만 뭐 조선 업종에서의 뭐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좀 강조하는 모습들이 이어졌고 최근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MRO 사업이죠. 선박과 군함 유지보수나 정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을 주요 협력 분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에서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대한 인수가 좀 이루어지면서 미국 시장의 질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 8월 달에도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MRO 수주를 좀 따냈던 경험도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제재와 더불어 오히려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저가 매수 기회로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핫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에도 들어가죠. 또 방산에도 들어가죠. 어쨌든 좋은 재료들을 요즘에 중복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인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매수가를 책정했을 때 뭐 32,800원대 뭐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자리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5%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면 뭐 현재 가격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난 고점이 39,350원을 좀 터치를 했고 뭐 4만 원대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목표가는 4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 전략으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높게 잡아서 28,5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중간에 지수를 제가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얘기를 듣는데 계속 밀립니다. 상승폭이 지금 코스피 0.2%까지 줄었고 코스닥도 아까 1% 이상이었는데 지금 0.8%까지 상승 탄력이 좀 자꾸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영상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이코노미톡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 수준의 시작이 됐고 오전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또 코스닥 700이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스톰을 강하게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 진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석원 SK증권 고문과 함께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와 마음가짐,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마음이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국장은 안 된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깔려 있는 듯하거든요. 네.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대가 썩 나빴던 건 아닌데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뭐 당연히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니까 예. 특히 개인 투자자 위주로 사고는 있는데 문제는 강도겠죠.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도도 관찰도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후보의 당선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대한 거의 단절 수준의 이제 관세 부과 얘기, 이런 면들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부분, 또 주요 업체들의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이제 압박이나 또는 기존에 했었던 어떤 혜택들이 줄어드는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는 사실 난맥상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네. 사실상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합의가 논란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너무야 잘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수하고 수출이 양극화되어 있는데 다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목소리가 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장을 불신한 개미들, 그래서 인버스 ETF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잖아요. 1, 2위가 좀 싹쓸이 했다, 투자 수익률을. 이를 봐도 굉장히 좀 암담한. 근데 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세워봐야 됩니다. 일단 환율부터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뭐 주저앉았어도 1,406원, 어제는 1,41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레드슬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게 달러 강세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물론 그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보면 네. 그런 기대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가 이후에 좀 미리 이제 올랐던 환율들이, 그러니까 강세가 됐던 환율이 달러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달러 강세를 원하느냐 약세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미국으로의 자산이 흐름,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게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 이탈까지도 같이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우리나라랑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요인이 같이 맞물리고 있어서 환율은 이제 1,400원 정도 수준을 좀 기본적인 상황으로 보고서 당분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400원 안착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고환율에 대비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 좀 필요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 얘기하시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국고채 이런 흐름이 시장의 중요한 심리를 반영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투자를 선뜻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장 단순하게는 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지향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중에 중국과의 이 갈등이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이제 단절 수준의 어떤 이 교역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판다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어떤 여력들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은 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 무렵까지 지속될 거로 봅니다만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에서 어떤 단절이라는 측면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단절하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되는 만큼이 다 소비자 물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생산을 하면 전반적인 어떤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물가는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또 낮추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환율과 비슷하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상당히 어떤 불안감들이 작동을 하겠지만 조금은 내년에는 조금 내려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 파월 의장 입장이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민의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속도보다는 대략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좀 쉬었다가 하는 이런 타이밍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좀 흔들리고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모습 그 이후에야 조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건 금리 인하 스케줄이 뭐 크게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네요.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국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속내도 잘 파악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여파를 지금 삼성전자가 받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자체 경쟁력, HBM 이쪽으로 지금 이렇다 뚜렷할 만한 답을 못 내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최대 고객사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길이 막힐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게 과연 삼성전자가 5만 전자를 이탈할까 이거였거든요. 저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저가 매수에는 들어와서 2% 5만 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일축에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라서요. 사실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 주자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장을 삼성전자와 같이 보면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많은 주식을 팔았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여전히 52% 정도입니다. 떨어져도. 작년 말에 한 55% 수준에서 56% 수준에서 이제 떨어지긴 한 건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뭐 워낙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특단의 이 변화라든지 또는 실적 측면에서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뒷받침돼 주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 이런 부분들은 반등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딱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거는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랠리 현상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트럼프를 대표하는 게 도지코인이기도 한데 그 도지코인 거래 대금보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포드 시총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그쪽으로 투심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하러 다니는 여러 과정에서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이거 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
게다가 그 지금 머스크라든지 라마스와미 같이 이 정부 효율화 위원회 같은 이런 특수한 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분들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한 이 어떤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이 입장은 결국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아까도 이제 국장에서의 탈출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국내 시장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화돼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안적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은 결코 국내 시장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자산이 충분히 올라서 좀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주식시장에도 그런 어떤 자금 이동의 압박이라는 게 계속 존재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렇다 할 만한 호재는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고문님 대담을 통해서 좀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나와서 이 긴급 증시 대안을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최석원 SK증권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가 매수 수준으로 들어오는 우리 시장이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K조선의 전략 이런 부분을 또 준비했습니다. 될 만한 종목들, 산업 영향들 이런 부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뵙겠습니다.